2025년 5월 17일 토요일 아침 11시 한 20분 됐고요. 서울 시간은 일요일 5월 18일 새벽 한 00시 20분쯤 됐겠네요. 자, 이번 영상은 한국, 미국, 일본 그 세 개 국가의 주요 보험사들 상장사 위주로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봤어요. 시가총액 그 마켓캡은 일종의 어떤 외부 충격이 있을 때, 뭐 금융위기라든지 외환위기가 터졌든지 예를 들어서 그때 그 회사가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 쿠션의 두께라고 해석할 수 있죠. 예, 시가총액이 큰 회사는 더 큰 충격을 흡수하고 또 이제 그 영어로 resilient라고 그러죠. 잘 버티는 거.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은 그런 회사는 아무래도 더 크게 흔들리게 되겠죠. 덩치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쿠션이면서도 일종의 덩치죠. 맷집.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1인당 국민 소득이 뭐 일본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앞질렀다고 하고 뭐 세계에서 뭐 GDP 규모로 GDP 기준으로는 뭐 한 11번째, 10번째 세계 뭐 10대, 11대 뭐 그 경제 강국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건 그거고 GDP의 허상에 한국인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이 GDP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초반에 쿠션이에요, 쿠션. 그 자기 자본. 그게 실제로 더 중요한 거지. GDP라는 거는 뭐 온갖 뭐 군살, 비계, 뭐 뱃살 다 합친 게 GDP이기 때문에 그 중국이란 나라가 GDP가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하지만 미국에 비해서 뭐 여러 가지 파워, 그러니까 뭐 지적인 파워라든지 기술적인 파워라든지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력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약하거든요. 한국에서는 뭐 중국을 지금 뭐 계속 빨아대느라 정신이 없던데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약하다 중국은. 그 GDP 허상이에요. 요거의 썸네일에 US, Japan, 코리아 이렇게 순서를 했는데 이건 사이즈별로 한 거예요. 빨간색은 미국 보험회사들이고 파란색은 일본 보험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보험, 그 화재, 해상, 뭐 재보험 이런 거 다 그냥 보험회사로 그냥 하나로 본 거예요. 쪼개지 않고. 이게 핑크색은 한국이에요. 한국이 뭐 삼성화재가 제일 크네요. 한국의 보험 업계에서는 그 다음에 큰 게 삼성생명, 그리고 한화, 현대, 해상화재, 한국재보험, 코리아리 인슈런스, 코리아리, 그리고 흥국생명 이렇게 있는데 딱 순서가 나오죠. 빨간색 미국이 제일 위에 있고 또 일본 회사들이 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한국 회사들이 밑에 쫙 깔려 있죠. 그럼 더 자세하게 이 숫자를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참고로 데이터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시가총액 마켓캡을 다 다운받았고 그래프는 다 파이썬으로 그렸습니다. 다 공짜예요. 그래서 파이썬도 무료, 야후 파이낸스 데이터도 무료. 그러니까 돈 들일 필요 없이 여러분이 스스로 직접 이렇게 데이터 분석하고 금융 분석해서 여러분 투자하는데 여러분 뭐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좀 쓰면은. 이런 코드 같은 거 파이썬 코드 다 있어요. 구글 찾아보고 챗GPT 뭐 다 나오니까 조금만 이렇게 거기 스크립이 다 있으니까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미국 빌리언 달러 1달러가 1,400원이고 100만 불이 14억이고 그쵸? 1 빌리언 달러 1 빌리언 10억 불이 1조 4천억이고 그래서 1 빌리언 달러니까 1 빌리언 달러가 10억 불이니까 1조 4천억이라고 보면 버크셔 해더웨이가 가장 커요. 이게 한 1 얼마 트릴리언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한 1,500조? 한 1,500조 되죠. 그 시가총액이. 물론 버크셔 해더웨이는 지주회사, 그러니까 홀딩 컴퍼니이기 때문에 그룹 홀딩 컴퍼니니까 그룹 지주사. 버크셔 해더웨이를 보험회사로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지금의 버크셔 해더웨이가 있도록 그리고 지금의 워런 버핏이 유명해지도록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한 버크셔 해더웨이 자회사가 바로 보험회사들이죠. 가이코라는 회사, 가이코. 그 보험회사 가이코를 통해서 보험회사 현금 많으니까 다른 회사들 지분을 사가지고 5% 이상 지분을 소유하면은 거기 그 이사회에 자리 하나 얻을 수 있으니까
벅셔 헤드웨이의 워런 버핏이 수십 년 전부터 자기 보험회사 가이코에 엄청난 현금 자금력을 동원해가지고 주요 상장 회사들의 지분을 5% 이상씩, 보통 3%뭐 이렇게 사들여가지고 이사회 한 자리씩 다 이제 자기 한두 자리씩 얻어가지고 자기 똘마니들 다 앉힌 거죠. 수십 년 전부터. 그래서 뭐 코카콜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냐, 어떤 식으로 수익률을 그러니까 시장 초과 수익률을 30년 거의 30년 동안 이렇게 쭉 어떻게 시장 초과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냐. 그 비법이 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워런 버핏의 실체예요. 워런 버핏 걔는 자기 똘마니들이 여러 주요 상장사들의 보드 오브 디렉터, 이사회 한두 자리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 A의 내부 정보를 가지고 회사 내부 정보가 이제 발표되기 전에 회사가 어나운스먼트 하잖아요. 하기 전에 그 회사 A의 주식을 사거나 팔면 형사처벌을 받고 또 벌금을 많이 물리게 되죠. 하지만 회사 A의 그 어떤 결정으로 어떤 발표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 B나 회사 C의 주식을 미리 사고 파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던 거죠. 그걸 수십 년간 반복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회사 A의 내부 정보를 가지고서 회사 A의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회사 A에 투자를 더했든지 투자를 줄였든지 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한 결정으로 A의 결정으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뭐 좋게 받든 나쁘게 받든 회사 B나 회사 C의 투자를 늘리거나 미리 함으로써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한 거예요. 그게 수백 개 회사에 걸쳐가지고 한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2008년도 AIG, 미국의 보험회사 AIG라는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갔는데 미국 연방정부가 AIG를 베일아웃, 구제금융을 해줬죠. 그럼으로써 AIG한테서 CDS를 많이 산 회사가 골드만삭스인데 CDS, 그러니까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죠. CDS가 일종의 뭐 보험 상품이죠. 근데 AIG가 정부한테서 베일아웃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AIG의 트리플 A 레이팅이 강등되는 그런 위험이 있었고, 사실 AIG는 파산 직전이었어요. 연방 정부가 그래서 AIG 보증을 서줬고 베일아웃을 해줬고 그래서 트리플 A를 지킬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골드만이 AIG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보험 CDS를 사들였는데 그게 보험 상품 CDS가 문제가 안 터진 거죠. 그래서 골드만도 손해를 안 받고 사실 골드만도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벅셔 헤더웨이한테 긴급 자금을 부탁을 했는데 벅셔 헤더웨이가 그래가지고 골드만이 우선주를 사줬죠. 그때 금리가 제로 0%였습니다. 페드가 금리를 급하게 내려가지고. 근데 그때 골드만의 우선주가 이자율이 10%였어요. 그래서 금리가 제로 0%였을 때 2008년도 말 2009년 초에 벅셔 헤드웨이 워런 버핏은 골드만의 우선주를 사주고 10%씩 이자를 따박따박 받아먹었죠. 왜? AIG의 크레딧 레이팅 트리플 A가 정부 보증으로 베일아웃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서 골드만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십 년간 해왔고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매년 시장 초과 수익률을 수십 년간 유지할 수 있었고 1년에 뭐 20몇 %씩 이렇게. 그래서 지금 벅셔 헤더웨이가 한 40몇 년 동안에 뭐 몇천 배, 몇만 배가 된 거예요, 주가가. 그래서 보험회사 가이코 이런 보험회사 몇 개를 통해 가지고 모든 아니고 상당 주요 많이 알려진 상장 회사들의 그러니까 이사회에 자리를 하나 가지고서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미리 사고 팔고 다른 회사에 미리 투자를 늘리고 줄이고 함으로써 이제 누적 초과 수익률을 엄청나게 키운 거죠. 그게 워런 버핏의 실체인데 그럼 왜 그런 걸 전혀 비난받지 않았냐?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만하지만 법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고. 왜냐면은 벅셔 헤더웨이 워런 버핏이 수백 개 상장 회사들을 다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그 뭡니까? 미국의 언론들이 다 뭐 CNN, ABC, MBC, 뭐 CBS 이런 것들 월스트리트저널도 마찬가지고 걔들은 광고주와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벅셔 헤드웨이가 컨트롤하는 회사들이 미국 주요 언론들의 광고주입니다. 광고주기 때문에 언론들이
워런 버핏, 벅셔웨이를 다 프로텍트 해준 거예요. 광고주니까. 그리고 얘가 골수 민주당원인데 수십 년간 민주당의 돈줄 중에 하나였고, 물론 또 공화당 쪽에도 민주당하고 짬짬이 하는 그런 공화당 그 보수 아주 공화당의 그 터줏대감 공화당들이 있죠. 뭐 부시네 집안, 맥케인 집안 이런 집안들. 걔네들은 말만 공화당이지 실체는 그냥 우리끼리 계속 해먹자예요. 걔들은 뭐 말만 공화당이지 민주당에 있는 그런 그 그러니까 민주당의 터줏대감들하고 계속 짬짬이 하는 집단이지. 걔네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수적인 공화당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3대 4대째 영원히 해먹는 기득권층이에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공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온 거죠. 그럼으로써 얘는 언론으로부터 프로텍션 받고 민주당 공화당으로부터 프로텍션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지 관리하고 또 뭐 코카콜라 마시고 되게 험불한 뭐 그런 이미지 관리해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아주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그런 뭐 검소한 동네 할아버지 이런 이미지를 수십 년간 유지해 온 거죠. 언론들의 도움과 정치권의 도움. 그게 실체입니다. 좌우지간 벅셔 헤드웨이는 좀 말이 길어졌는데 지주회사기 때문에 얘는 이따가 뺄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보험회사로 컸지만 보험회사가 지금은 뭐 상대적으로 그만큼 중요하지 않으니까 초창기부터 중간 사이즈 될 때까지 보험회사 역할이 컸다. 왜냐면 보험회사 현금 많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각 회사들의 이사회에 자리 하나씩 트고서 내부 정보를 서로 공유해 가면서 계속 투자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오면서 시장 초과 수익률을 30년, 4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부자 정보가 아니고서는 시장 초과 수익률을 단 5년, 6년이라도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월가에서. 자, 그럼 그 다음에 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이렇게 있고 이게 일본에서 아까 봤죠. 여기서 썸네일에서 이게 한국 회사들이 규모가 많이 작다. 사이즈가. 자,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주요 보험 회사들 한번 봅시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아까 벅셔웨이든 뺀다 그랬어요. 얘가 시가총액이 260, 70 빌리언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뭐 시가총액이 300 몇십 조 되는 거죠. 300한 4, 50조 되나? 프로그레시브 자동차 보험하고 그 하우싱 인슈런스들. 우리 미국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 보험을 들죠. 화재 보험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보험, 뭐 위층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물이 쫄쫄 떨어진다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들 다 집집마다 보험을 다 들고 미국은 우마나가 가장 작은데 우마나가 뭐 한 30빌리언 좀 넘으니까 한국 돈으로 뭐 한 40조 원 되는 거지 시가총액이. 그 CBS 우리 편의점으로 알고 있는데 CBS의 주력 사업부는 이런 생명보험입니다. CBS 헬스. 그러니까 CBS 편의점 안에 다 약국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생명보험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CBS 드러그스토어인데 얘들이 다 약국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생명보험 디비전을 하나씩 갖고 있죠. CBS라든지 뭐 월그린 이런 회사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 벅셔 헤드웨이를 제외한 미국 주요 생명보험이나 어떤 화재보험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이 정도다. 그러니까 작은 거는 30빌리언 달러, 큰 거는 70빌리언 달러 된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40조에서 한 40조 정도 된다. 시가총액이. 얘는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해 본 거예요.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해 봤는데 일본에 뭐 한국, 일본 둘 다 미국도 그렇고 생명보험, 뭐 화재보험, 재보험 그냥 보험 섹터로 그냥 해서 다 포함시켜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쪼개면 너무 또 복잡해지니까. 일본의 가장 큰 화재보험회사 도쿄마린이죠. 우리 뭐 현대해상, 삼성화재랑 비슷한 거죠. 도쿄마린이 US 달러로 뭐 80빌리언 달러가 좀 안 되니까 한국 돈으로 뭐 110몇 조 원 되는 거죠. 110조, 120조 좀 안 되는 거죠. 이게 썸포홀딩 얘는 한 30빌리언 달러 좀 넘으니까 얘가 한 40조 원 좀 넘는 거죠. 일본 우정국, 재팬포스홀딩, 일본 우정국, 옛날 우체국, 다이이치 라이프, 그러니까 제일생명이죠. 일본의 제일생명 다이이치 라이프가 20한 6빌리언 되니까 한국 돈으로 뭐 한 30몇 조 되는 거죠. 삼성화재가 제일 크네요. 한국에 있는 그 상장된 보험회사 중에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삼성생명. T&D는 일본 그쪽이고 한화생명 얘는 옛날 대생이죠. 그 대한생명 63빌딩 대한생명이고 현대해상화재 아주 작아요. 사이즈가. 현대해상화재가 1.25 빌리언 달러니까
시가총액이 2조가 안 되는 2조? 2조 좀 되나? 2조? 한화생명이 2조가 좀 넘고 삼성화재가 11빌리언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10 한 5, 6조 되네요. 삼성화재도 한 11빌리언 달러니까 10 한 5, 6조. 그 흥국생명은 뭐 시가총액이 한 2천 몇백억 되네요. 0.18빌리언 달러니까 1빌리언 달러가 1조 4천억이잖아요. 그러니까 0.18빌리언 달러니까 뭐 2천 한 5, 600억 되나요? 한국재보험 코리아류는 뭐 시가총액이 뭐 1조 한 5천억 되네요. 이 정도로 작다니까 일본 회사들 중에서 좀 작은 생명보험 회사 다이이치 라이프 제일생명이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뭐 한 3, 40조 되니까 삼성화재, 삼성생명, 그리고 한화생명, 현대해상화재 다 합친 게 일본 다이이치 라이프 하나 정도 된다. 그러니까 도쿄마린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국의 GDP가 일본의 3분의 1보다 좀 크죠. 2분의 1은 안 되고. 그리고 1인당 소득은 일본을 뭐 이미 앞섰다고 하지만 이런 그 회사들의 자금력, 국제 네트워크, 그리고 어떤 뭐 국제 경쟁력 이런 면에서는 GDP가 한국이 엄청나게 빨리 오르고 했지만 이것도 GDP의 허상인데 실제로 일본에 있는 보험회사들하고는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다. 미국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GDP는 급히 성장을 했지만 한국이 일본은 GDP가 30년간 정체돼 있었고 아직도 이런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한국에는 보험회사 다 합친 게 다이이치 생명 하나 정도 잘해야 그거보다 오히려 작죠. 그러니까 한국 이런 서비스업이 뭐 미국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서비스업 회사하고도 어떤 경쟁하기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좀 미미하다. 그 경쟁력이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GDP 사이즈는 많이 컸지만 각 회사들의 사이즈는 한참 멀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건 미국 회사랑 한국의 보험회사 비교를 한 건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뭐 70빌리언 달러 되니까 이게 다 미국 회사들이고 한국이 요게 삼성화재죠. 그러니까 이 바 차트로 봐도 굉장히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삼성화재, 삼성생명, 한화생명, 현대 다 합친 게 미국에서 가장 작은 생명보험회사 우마나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저 한국에 한 20몇 년 전 그때만 해도 뭐 삼성화재, 삼성생명 들어가면은 뭐 엄청나게 좋은 회사가 갔다 그랬고 뭐 돈도 굉장히 많이 줬고 그러니까 보험 웹하는 그 세일즈로 간 게 아니라 그 백오피스에서 일하는 거죠. 본사에서 이렇게 사무직, 행정직하고 뭐 통계적인 일도 하고 친구들이 삼성화재, 삼성생명 갔다 그러면 다 부러워했고 부모님들도 다 잘 갔다 그러고 회사 좋은 데 갔다 그러고 다 뭐 인기도 좋았죠. 어디 뭐 선보러 가도 삼성화재, 삼성생명 어디 뭐 현대화재만 다녀도 다 훌륭한 데 다닌다 그러고 보험 웹판원이 아니고 본사에서 근무하는 그런 뭐 행정 사무직이니까 일본 보험 계리 쪽도 있고 ኳ니테이티브한 그런 쪽도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뭐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삼성화재, 삼성생명 대단하고 훌륭한 회사고 하지만 참 이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하고만 비교해도 참 너무 작다. 아직도 한참 멀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비교해봐도 제가 다른 은행들 비교한 것도 있고 방산회사 비교한 것도 있는데 다른 영상에 한국이 일본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많은데 좀 많이 착각을 하고 있다.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재미를 주었고 인사이트를 주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